한때 충주맨 현 김선태 씨 유튜브로 개인 채널을 데뷔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이 분 충주맨에 대해서 팬도 아니고 안티도 아니고 그냥 이런 사례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공무원이 예전에 아나운서 프리랜서 데뷔하는 것처럼 프리 선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여지가 없나? 분명 이분의 인지도는 공무원이라는 신분, 그걸 위해서, 그걸 덕분에 얻은 것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공무원 신분으로 프리 선언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지금은 의원 면직, 퇴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공무원일 때는 어차피 철저한 겸직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문제 없겠죠. 실제 사직은 2026년 2월 28일자로 됐고 7년간 유튜브 활동을 했고 공직 체계에서는 불가능한 새로운 도전, 더 큰 보상을 위해 사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직 후 법적 문제 당연히 없죠. 퇴사했으니까. 도의적으로도 충주맨이라는 이름을 이제 안 쓴다 라고도 얘기했으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KBS 예전에 아나운서들이 KBS뿐만 아니라 MBC도 방송국, 방송인, 아나운서라는 직장생활, 이 방송국을 등에 업고 인지도를 얻고 나서 어느 정도 시장 가치가 올라가면 그때 이제 프리랜서를 하면 예전에는 분명 안 좋게 보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게 약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거 KBS 아나운서들의 프리랜서 선언이 비판받았던 이유와 공적 자산 활용, 직업 정체성 면이라는 흥미로운 차이가 있다. 초창기 강수정, 김성주, 전현무 등 스타 아나운서들의 퇴사 당시 여론이 차가웠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적 자산의 사유화, 방송국이라고 하는 공적 플랫폼을 통해 쌓은 인지도와 아나운서라는 신뢰 자본을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특혜 논란, 방송 경험을 쌓은 뒤 몸값이 오르자마자 나가는 먹튀로 비춰지기도 했다. 공영성 훼손, KBS 내부에서도 공영방송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성명이 나오는 등 내부 갈등도 있었고 이에 따라 3년간 자사, 채널 출연 금지라는 강력한 제재 규정이 생기기도 했다. 이게 그냥 기분이 나쁘다. 저 사람은 왜 인기 얻어서 개인이 돈 버냐라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분명 어떤 공적인 것을 개인이 사유화했다라는 문제의식이 있고 3년간 출연 금지, 이게 그냥 괘씸죄라기보다는 근데 이게 다른 방송에 출연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이건 의미 없는 제재인 것 같긴 하네요. 실제 사직 과정에서는 비판보다 응원 목소리가 더 컸다. 왜냐하면 이분은 약간 억울해 보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희생에 대한 보상. 그는 7급에서 6급으로 초고속 승진했지만 업무 강도, 성과에 비해 보상이 턱없이 부족했다. 콘텐츠 자생력, 방송국 시스템. 그동안 아나운서들은 방송국이라는 시스템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 충주맨은 촬영, 편집, 기획 거의 예산 지원 없이 혼자서 거의 다 해왔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본인의 어떤 능력이 출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직 시점이 수많은 스카우트를 다 거절하고 7년간 헌신한 뒤 퇴사를 했기 때문에 이건 기회주의적 퇴사다라는 비판은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시대상 자체가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었는데 이제는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하면서 조직을 떠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났다. 아나운서든 공무원이든 자신만의 콘텐츠가 확실하다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근데 제가 역시나 아직도 걱정하는 거는 이건 첫 번째 사례일 뿐 이게 이제 이걸 노리고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현무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나는 예능 캐릭터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입사를 했고 공무원에도 나도 이제 제2의 충주맨, 물론 그걸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다른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을 텐데 공무원 사회에 문제는 없을까? 공무원이 인지도를 쌓은 후 프리선언을 하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공직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인재 유출, 브랜드 종속성, 충주맨의 사례처럼 특정 개인이 채널의 정체성이 된 경우 그 공무원이 떠나면 조직의 홍보 자산이 와해될 수 있다. 많이 급감했다. 근데 이거는 거의 개인 한 명이 다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79만 명이나 남았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한 명에게 너무 치중돼 있는 어떤 충주시라고 하는 시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 개인이 돋보이는 방향성은 좀 지양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그 사람이 나가는 순간 다시는 이 채널의 어떤 지도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간과의 보수 격차,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 전 이분의 선택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뭐 연봉 1억이 뭐야? 이분의 거의 100만 채널 보유자라면 분명 수십만 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음에도 계속 공무원으로 남아 있었으니까. 뛰어난 역량을 잡아둘 유인책이 부족한 시스템상 인재 유출은 가속화될 수도 있다. 조직 내 갈등, 시기 질투, 공직사회에 뭐 꽤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 사회가 품지 못한 뭐 난놈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주변에서 시기 질투하는 거는 이 질투하는 사람들이 루저인 거지, 뭐 잘난 사람에 대해서 더 보상할 수 있는 체계가 과연 있느냐라는 건데, 근데 이게 너무 이제 한 사람 시장이라든지 선출직 공무원이 특정 분야를 밀어줬을 때의 형평성 문제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 체계, 특별 승진,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도 있다. 조직을 이끄는 사람 입장이라면은 뭐 특별한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줘서 더 열심히 하려는 동력으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의 박탈감을 관리하는 것도 능력이 되겠죠. 공적 자원의 사적 이용 논란. 제가 항상 이 부분이 가장 지금 걸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식 채널을 개인 브랜딩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비판. 근데 여기서 사실 충주시가 7년간 김선태 주무관에게 드렸던 뭐 월급이라고 할까요? 그 세금 또는 뭐 프리미어 프로였나? 구독해준 거 1년치 금액 한 10만 원도 안 되는 그 돈, 실제 들어가는 투입보단 브랜딩으로 얻은 효과, 충주맨의 경우에는 훨씬 더 편익이 크기 때문에 이게 과연 손해냐라는 면에서 보자면 당연히 이득이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효과를 봤음에도 그 개인이 나중에 퇴사를 해서 사유한다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을 굳이 키워준다라는 그 명목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비슷한 맥락이 있다. 정치적 중립, 품위 유지, 이거 뭐 알아서 잘 일이니까.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인적 자원을 관리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번 사례를 보면서 느낀 거는, 특정 개인에게 의존하는 홍보 수단이 아니라 시스템 기반이 돼야 영속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그 개인들도 어느 한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역시 우리 시, 우리 군, 우리 뭐 도, 이런 시스템의 홍보팀은 저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좀 더 조직이 돋보이는 방식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유튜브라는 게 개인 채널처럼 운영이 되니까. 김선태 전 주무관은 개인 채널을 개설하자마자 60만 명을 돌파했다. 이분이 충분히 개인적인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거야. 뭐 믿어 의심치 않지만, 아까 말했던 공적 자원으로 인지도를 쌓은 다음에 개인이 그 과실을 누리게 되는 이것의 격차, 이것이 과연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 특정 개인이 되게 호감 캐릭터라서 문제가 없는 걸로 비춰지는 건지, 아니면은 공무원이 박봉이니까 당연히 그것보다는 더 많은 과실을 누리는 게 맞아 라는 것 때문에 괜찮은 건지, 한번 혼자 고민이 들었습니다.